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프레그멘테이션 패턴 중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알데하이드인 경우에 있어서 뭐 여기는 지금 락톤이지만 알데하이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몰 피크가 약하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카르보닐 피크에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로매틱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스트롱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대부분 29가 빠진 거 아니면 43이 빠진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매스 스펙트럼, 그 다음 요 화합물의 매스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나요? 이것은 EI 시스템이다. 일렉트로닉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한 매스 스펙트럼을 찍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케미컬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통한 그러니까 CI 매스, EI 매스를 동시에 찍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같이 찍어 보게 되면은 하나는 뭐가 되나요? EI 매스에서는 몰 피크를 쉽게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I에서는 그 전체 그게 CI에서는 몰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I에서는 전체적인 프레그멘테이션을 잘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 가지를 동시에 스펙트럼을 찍는다면은 구조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화합물, 알리파틱 알데하이드 화합물을 찍었을 때의 특징적인 피크들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데하이드 피크들은 뭘 잘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여기에 레디칼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와 같은 상태로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런 프레그멘테이션을 잘 하니까 알데하이드가 있는 요 그룹의 다음 탄소가 잘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탄소가.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되지만 여기는 세 개니까 43에서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럼 43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몰 피크가 그렇게 작지만은 그래도 반드시 나와주니까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 여기서 43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잘라진다면 29가 되겠죠. 29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잘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잘 잘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잘라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57, 58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잘 잘라지는 부분들은 아까 여기가 잘라지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잘라졌을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44가 나오죠. 그러면은 4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43, 그죠? 44, 43, 그 다음에 29, 57, 58, 그 다음에 86 해주게 되면 알리파틱 화합물 그리고 요 화합물 전체적으로 발레르 알데하이드 화합물의 질량 분석 스펙트럼이 맞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벤조알데하이드인 경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벤조알데하이드에서 본다면은 가장 요 부분이 잘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7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M-1에 해당되는 피크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은 아로매틱 할 때 있죠. 아로매틱 할 때에 이런 피크들이 아로매틱인 경우에 있어서는 51, 52가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이쪽 파트가 양용이 되면은 이와 같은 29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변조알데히드가 맞다, 그렇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와 같은 키톤 화합물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키톤 화합물의 특징은 어느 정도 M 플러스 피크가 이렇게 잘 나온다는 이야기죠. 잘 나오고 역시 여기에서 탄소 체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는 프래그먼트가 잘 확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키톤을 포함하고 있는 아로매틱 화합물이라면 105나 그 다음에 120에서 특징적인 피크들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부테논, 2부테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몰 피크가 확인이 되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57.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여기가 43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번엔 플러스가 여기가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29. 그러면은 29.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57. 그 다음에 72 확인을 하면서 부테논 화합물이 맞다라고 예측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키톤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본다면 이번에는 체인이 길 때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요 파트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서 요 파트가 끊어지게 되면은 43이 되는 거죠. 4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28,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요 113은 여기가 잘려나간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잘렸을 때 이것도 나오지만 여기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이와 같은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잘렸을 때는 이와 같은 아스톤 피크를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잘렸을 때는 이런 피크, 그 다음에 이런 피크들은 여기에서 29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키톤의 특징은 어쨌든 카르보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카르보닐 다음이 잘 끊어져서 어떤 프래그먼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키톤인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키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사이클로 헥사논이 있을 때에 98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전자를 이동에 의해서 여기가 삼중결합 캐릭터가 있고 여기가 레디칼이 있을 때에 98이 하나가 더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두 개의 이게 떨어져 나가지고 70으로 되죠. 그러면 98, 70, 70에서 다시 여기서 CO가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42가 되는 피크들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처럼 역시 9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8 되죠. 이번에는 이런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CO에 CC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55.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98에서 그 다음에 메슬 그룹이 떨어져 나간 83.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이클로헥사논에서의 기본적인 피크는 98짜리, 그 다음에 70, 42, 55, 83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이클로헥사논이죠. 그럼 뭐가 되나요? 98, 83, 70, 55, 42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징적인 피크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피크들이 있으니까 이 화합물은 사이클로헥사논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예측을 해줄 수 있다, 100% 맞다라는 것은 말은 안 하고 계속 맞을 것이다, 예측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화합물의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화합물을 찍었을 때,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사논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정확한 이 화합물을 찍었을 때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서 이것은 어떤 프레그먼테이션이다를 알지만은 우리가 미지의 화합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스펙트럼 하나만 가지고 이 화합물의 구조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원소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IR이라든지 적외선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매스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할 NMR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정확한 구조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했을 때 이렇게 예측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사논은 지금 여기에서 83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70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55는 이렇게, 42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다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되는데, 예측을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83, 70, 55, 42, 그럼 뭐가 되나요? 사이클로헥사논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그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를 이번에는 이제 키톤 화합물에서 어떻게 일어나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아로매틱에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을 때에 여기에 전자와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을 때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나요? 106에 해당되는 프래그먼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가 이와 같은 상황도 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도 되죠. 이와 같은 상황도 맥라퍼티 리어레인지먼트에 하면은 뭐가 되나요? 122. 그러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특별하게 뭐가 되나? 106하고 120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에 보면은 아로매틱인 경우에서는 105, 그 다음에 120이 있는 이런 피크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피크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뭐 105가 되겠죠. 그래서 대개 106, 그 다음에 120에 해당되는 특징적인 피크들을 얻을 수 있다. 뭐가? 아로매틱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는 경우, 아로매틱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고 탄소가 하나,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피크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세토페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세토페논은 105, 지금 105, 그 다음에 77에서 나오고 43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뭐 분자 이온이니까 괜찮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05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가 끊어졌을 때 105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졌을 때 77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졌을 때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플러스 43이 되겠죠. 43. 그래서 여기에 43. 그래서 43, 그 다음에 77,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120을 확인하니까 이 화합물의 구조는 아세토페논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서 아세토페논에서는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77, 그 다음 105까지가 나오는데 탄소가 두 개가 더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분자 피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가 나오나 지금 77, 그 다음 105 나와 있죠. 그러면은 120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120에 해당되는 것은 처음에 105, 106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0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120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48, 그 다음에 120, 여기죠? 120, 그 다음에 105, 106, 그 다음에 77, 그 다음에 요게 있으니까 5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카르보닐 화합물 중에서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키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테르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카르보닐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 다음에 다시 또 CO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인 경우에 어떤 피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여기에서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 말은 뭐냐면은 몰 피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몰레큘러 이온 피크를 확인할 수 있지만은 되게 약하게 나타난다. 그런데도 뭐 어떻게든 뭐 조금 하지만은 찾아볼 수는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31이 빠진 거, 그다음에 아니면 59나 74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에스테르 화합물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맥라프트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서 전자를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와 같은 56짜리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6짜리가 잘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잘 찾아질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그냥 에스테르 형태에서 쭉 탄소가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부틸 그다음 부ty레이트를 찍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144인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144는 안 보이는 거죠. 144가 결과적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네, 그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6, 101, 89, 71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89, 그죠? 89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 71, 89.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개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게 되는 게 하나, 둘, 셋, 4개 이쪽으로 끊어졌을 때 이와 같은 56도 나오고 3개짜리가 여기서 되든지 했을 때에 43짜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인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에스테르인 경우에서는 작지만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4, 43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75, 그 다음에 74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59, 그 다음에 43 우리가 많이 했죠. 43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여기도 이제 나중에 끊어질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59, 그 다음에 74, 그 다음에 요게 75가 되나요? 이와 같은 피크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구조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체인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역시 잘라지는 부분들은 가장 잘 잘라지는 부분들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잘 잘라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피크가 베이스 피크가 되겠죠.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108은 뭐냐 하는 거죠. 108은 어디가 잘라졌을 때에 108이 되는가 하면은 108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수소가 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요 밀어주고 이렇게 온다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케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요 형태가 뭐냐면은 요 형태가 108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에스테르 부분에 벤질릭 알코올, 벤질 에스테르 화합물은 항상 뭐가 되나요? 108에서 이와 같은 피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피크들도 있지만 이 피크들은 특징적인 여기에 벤질 알코올 피크가 되는 거죠. 벤질 알코올에 대한 피크들을 108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메슬 벤조에이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상당히 좀 크게 나온 편이네요. 빼고
17, 17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잘 잘라진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잘라졌을 때 그다음 잘라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잘라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에스테레오 형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던 리어레인지먼트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 주게 되면은 12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138에 해당되는 피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120, 138, 그 다음에 분자 피크.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화합물이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카르보닐의 OH 지금 애시드 파트는 어떻게 나타내 줄까 하는 거죠. 애시드 파트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뭐가 되냐면 이것도 뭐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 경우에 있어서는 카르복실 애시드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7이 빠져나가는 거, 45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면 45라든지 60의 피크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빠져나가 주게 되면은 71이 되는 거죠. 17이 빠져나갔을 때에 여기에 16하고 그다음 1하고 그죠? 17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려지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잘려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80.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뭘 예측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베이스 피크가 크다는 이야기는 요 위치가 클리베이지가 잘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 다음 탄소, 그 다음이 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라 아니식 애시드를 본다면은 전체적인 몰 피크가 이번에는 뭐가 있나? 요거 아로매틱 애시드인 경우에서는 이것이 스트롱하게 나타나는 정도가 스트롱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135는 뭐냐, 아니면 107은 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135는 여기에서 17이 빠져나간 거죠. 17이 빠져나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35에서 나타내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세틱 애시드가 떨어져 나간 107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 자체만 떨어져 나왔을 때는 45, 그래서 45, 그 다음에 107, 135, 150이 한다면은 뭐가 되나? 이 화합물 구조가 맞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을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아민 그룹으로 해주게 되면, 아민의 특징적인 피크들은 뭘 잘하는가 하면 알파 클리베이지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알파 클리베이지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됐을 때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피크를 잘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고리가 길더라도 이런 형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 고리가 지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리를 만들어 주게 되면서 피크를 좀 확인을 특징적으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피크들은 메슬 그룹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피크들이 되겠죠. 여기 CH2가 되면은 이게 분자량 피크가 32가 되는데 30이 되죠. 그럼 이 피크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에슬라민을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이 30에 해당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에슬라민은 이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서, 그죠?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라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50에서 잘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이 없어진다면은 44,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거는 30이 잘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30, 44,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3 해주게 되면 이것은
다이에슬 아민의 피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트라이에슬 아민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기에서 분자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6 요런 상황이 됐을 때 여기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86,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72, 그 다음에 요게 떨어져 나갔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58,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30, 그 다음에 여기 58, 72, 그 다음에 86, 101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몰레큘러 이온 피크가 뭐냐면 짝수였죠. 짝수였는데 이것은 101로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n이 하나가 포함이 돼요. n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홀수 짝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n이 없는 경우는 모두가 다 짝수로 되는데 그럼 이 n은 한 개가 들어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홀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n이 두 개가 들어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분자량은 짝수로 되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은 이와 같은 2차 아민, 3차 아민 경우에 어떤 프레그멘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85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빠져나가면서 84 되겠죠. 84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서 42짜리가. 그러면은 이와 같은 3차 아민이 있는 경우에 85, 그 다음에 84, 42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차 아민인 경우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프레그멘테이션을 해주게 되면은 57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42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3차 아민인 경우에 있어서 탄소가 한 개 이상이 있다면 3차 아민인 경우에는 85, 84, 42, 57, 42에 대한 특징적인 피크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아로매틱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아민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9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H가 빠져나가면은 92.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가 하나 HCN이 요거하고 요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66이 되는 것이고, 66에서 H가 하나 빠져나가면 65.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아닐린 계통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페닐라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93, 92, 66, 65의 특징적인 피크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피리딘의 알킬 체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여기서 요거는 리어레인지먼트 하기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럼 리어레인지먼트 하고 나면은 93에 여기에 해당되는 피크들을 잘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실피리딘에 3메실피리딘을 찍어보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서 크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68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가 탄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런 상태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미네스, 이제는 카르보닐이 있는 아마이드 쪽으로 넘어오면 어떨까? 이게 카르보닐의 N, 아민, 그죠? 이게 카르보닐 화합물이 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카르보닐 아마이드는 요 피크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요 피크가. 그래서 이게 44가 되겠죠. 44가 되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아민에서 요 탄소 체인이 늘어나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리어레인지먼트가 잘 일어나주게 되죠. 그럼 요와 같이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에 아마이드는 반드시 59에 해당되는 프레그먼트를 가지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본다면 나이트릴 화합물 CN 3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근데 이런 경우는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뭐가 되나요? 리어레인지먼트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그럼 나이트릴 화합물은 탄소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만, 3개까지만 더 있다는 제대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 41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본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103에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77, 76에서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CN이 떨어져 나갔을 때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체인이 보니까 충분히 여기는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간 CH3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끊어지는 SL 그룹이 떨어져 나갔을 때도 가능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져 나갔을 때 이와 같은 구조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나이트로 화합물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이트로는 NO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이트로에서 NO가 빠져나오고 나면은 O가 하나 남아있는 93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CO가 빠져나오게 되면 65,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형태로 이번에는 여기가 바로 빠져나가면 77,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주게 되면 한 개가 아세틸렌 가스가 빠져나가주게 되면 51, 그래서 77, 51, 65, 93. 그죠? 자, 여기서 본다면은 51, 여기 있죠? 51. 그 다음에 65, 여기 있죠? 65. 그 다음에 77, 여기 있죠? 그 다음에 93.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것은 뭐가 되나요? 요 피크들만 특징적으로 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이트로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와 같은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아로매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나이트로 벤젠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킬 나이트로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알킬의 나이트로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여기가 NO2가 빠져나오는 경우에 이게 48, 46이죠. 46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 파트로 본다면 이것은 43이 되겠죠. 43. 요게 두 개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원나이트로 프로페인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